이런 날씨에서 현대 기아차의 병렬형 하이브리드가 어떤 성능을 발휘해 줄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영등포 역으로 왔고요. 여기서 그린카 니로를 빌려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소카, 그린카 차량들이 많습니다. 1918 이 차량이네요. 주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팔이 자꾸 안으로 굽으려고 하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기온은 영하 2도고요. 배터리 충전량은 절반 정도 되네요. 트립을 한번 살펴보면 아직 냉각수 온도는 절반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요. 트립 컴퓨터 리셋했고요. 그린카에서 빌린 차량이기 때문에 풀투풀 주유 테스트는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두 가지가 있네요. 방금 엔진이 구동되기 시작했는데요. 진동이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 현재 공조기는 23도 맞춰놨고요. 오토모드로 맞춰놨습니다. 그린카에서 빌린 렌터카이기 때문에 상태가 100%일 것 같지는 않고요. 차량 상태는 감안을 하고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고속주행과 시내주행을 약간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속주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올림픽대로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EV 모드인 것 같네요.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한 시속 30km부터 갑자기 엔진이 구동되기 시작하고요. 신호 대기 중일 때는 엔진이 꺼지게 됩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는 충분한 것 같고요. 내리막에서는 EV 모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 자체가 지금 옵션이 조금 빠져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휠 인치수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잔여 처리랑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소프트한 느낌은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노면을 조금 읽으면서 가는 건 있네요. 지금은 60km까지도 EV 모드가 작동이 되었었고요. 올림픽대로를 올라왔습니다. 이거 측면 썬팅이 싸구려라서 그런지 옆이 좀 어둡네요. 지금 75km인데 EV 모드 작동되고 있고요. 추월 가속을 할 때는 엔진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엔진이 개입되는 그 이질감은 느낄 수 없네요. 지금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차량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 속도보다는 살짝 높은 상태인데요. 시속 90km인데 지금 EV 주행이 가능했고 방금 엔진이 개입을 하네요. 고속 정속 주행감은 상당히 괜찮은데요. 약간 탄성이 느껴지는 이 엑셀 페달 감각도 괜찮게 느껴지고요. 고속 주행을 할 때는 EV 모드 개입 자체가 XM3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많은 느낌입니다. 고속 주행을 할 때는 평균 연비가 많이 올라가네요. 이렇게 가속을 할 때는 엔진의 그 거친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느낌을 주네요. XM3 하이브리드보다 파워가 조금 더 느껴집니다. 엔진 출력 자체가 더 높아서 그런 거겠죠. 또 EV 모드가 작동이 되고요. 기본적인 엔진 주행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지니까 주행감은 참 괜찮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실연비 자체도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핸들의 유격이라고 할까요? MDPS의 느낌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는 XM3 하이브리드가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풍절음도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초창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는 정말 느낌이 별로였는데요. 거친 엔진 느낌, 그리고 짧은 모터의 구동시간, 그런 게 어우러져서 진짜 느낌이 별로였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지금 니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발전을 한 느낌이 확 체감이 되네요. 고속 주행만 놓고 보면 현대 기아의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XM3 같은 경우 시내 구간에서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엔진이 낮은 RPM으로 구동되면서 배터리를 충전해주죠. 그렇게 충전된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만으로 구동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이렇게 엔진이
구동되더라도 소음 진동을 느끼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뭐 노면 소음도 올라오고 풍절음도 들리기 때문에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뭐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거나 할 때는 특히 직렬형 방식 같은 경우 필요성 자체가 많이 저감되는 것 같은데요. 고속 주행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병렬형 하이브리드 방식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더니 자꾸 목이 잠기네요. 그리고 XM3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병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좀 더 간단하죠. 따라서 XM3 하이브리드 계기판에 보이는 것처럼 에너지 흐름도는 나타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고속 연비는 기가 막히네요. 이거 고속 주행만 해보면 팔이 자꾸 밖으로 펴지겠는데요. 토요일 아침 6시인데 강변북로에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차로 중앙 유지 장치만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속 페달은 내가 컨트롤하면서 차로만 중앙으로 유지하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제 고속 주행을 마치고 시내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도 엔진 출력이 그렇게 높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조금 세게 밟으면 출력적인 한계가 느껴지긴 합니다. 시속 60km EV 모드 작동되고 있고요. EV 모드가 작동되고 있더라도 전기차 느낌은 XM3 하이브리드 쪽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네요. 같은 EV 모드를 비교했을 때 XM3 하이브리드가 좀 더 매끄럽게 미끄러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변속기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시속 50km 이하에서 언덕을 살짝 만나더라도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EV 모드만으로 대부분 주행이 가능한데요. 지금 니로 같은 경우는 엔진이 개입을 하고 있네요. 고속주행 연비는 리터당 한 23km가 찍혔는데 20km 이상은 그냥 쉽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회생 제동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회생 제동 단계가 꺼져 있는 상태로 주행을 했었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 제동을 3단계로 맞춰줄 수가 있네요. 지금 트립상 한 37분 정도 주행을 했고요. 평균 연비 리터당 23km 찍혀 있네요. 이건 올림픽대로 자유로 강변북로를 한 바퀴 돌면서 정속 주행을 한 연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엔진 개입이 생각보다 약간 빠른 느낌이네요. 저속 구간에서 뭐 이렇게 차를 밀어주는 느낌은 니로 하이브리드도 괜찮게 느껴지네요. 여기 봉천고개 지난번 XM3로 언덕을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엔진만 구동이 될 때는 출력이 살짝 모자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모터가 어시스트 하게 되는 순간 파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터가 어시스트 할 때 두 차종 간의 큰 출력 차이는 느껴지지 않고요. 고만고만한 출력으로 느껴지네요. 1600cc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언덕 같은 데서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출력적인 여유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내 구간으로 들어왔으니까 연비를 한번 리셋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리셋을 했고요. 지금 외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시속 50km 정도 달릴 때도 언덕에서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XM3 하이브리드보다 모터로 주행할 때 그 매끄러운 느낌 자체가 살짝 덜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덕에서 출발을 하는데 바로 엔진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뭐 변속되면서 가는 느낌이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네요. RPM이 올라가면서 약간 힘들어하는 느낌, 일반 내연기관차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도심 언덕에서는 XM3 하이브리드가 훨씬 나은 느낌을 주네요.